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사왕 중 최초로 마리조아의 국보에 접근하는 인물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년 전부터 계획된 사실이라면 믿겨지시나요? 세턴성이 사망한 후 독자들 사이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의 카타리나 데본의 행보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에그헤드에서 세턴성의 외형을 복사해서 복귀했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세턴성으로 변신해서 세계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정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리나 데본이 세턴성의 모습을 하고 마리조아에 침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모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턴성을 즉시 알아차리기 힘들거집니다. 하지만 오로성의 개념이 정말 이무가 만들어낸 수하들이라면 이무는 세턴성을 보자마자 가짜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수염이 카타리나 데본을 이용해서 마리조아의 국보가 숨겨져 있는 깊은 곳까지 침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 데본이 마리조아의 국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무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만약 이무를 제외한 다른 천룡인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면 세턴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카타리나 데본을 이용하여 검은 수염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은 수염이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카타리나 데본과 바노거의 능력으로 충분히 마리조아의 국보를 탈환 후 탈출이 가능하죠. 바노거의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이 이럴 때는 너무 사기적입니다. 아직도 워프워프 능력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이 능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물체 또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은 특정 대상에게 이동 제약을 걸거나 반대로 아군의 이동 능력을 증강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은 수염이 다른 상황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마리조아의 국보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수염에게도 리스크는 존재하죠. 아직 워프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에그헤드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세턴성에게서 워프로 도망칠 때에도 섬을 빠져나가지는 못했고 좀 더 멀리 워프할 수는 없냐고 타박하는 카타리나 데본에게 연습 중이라고 대꾸하는 오거의 대사로 보아 아직 열매 숙련도가 높지가 않아 워프만으로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수염은 마리조아의 국보를 보여드려고 할까요? 이것을 얻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조아의 국보는 원피스 76권에서 도플라밍고가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정도라고 표현하였고, 그리고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만 있었더라면 세계의 실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죠. 게다가 국보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도플라밍고뿐이라는 점에서 도플라밍고의 몸값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죠. 오다는 도플라밍고가 수감된 후 계속해서 도플라밍고의 반응과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도플라밍고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특유의 여유와 웃음소리에서 누군가는 분명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며 자신을 탈옥시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한 뉘앙스와 대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최종장에서 사왕들은 마리조아의 국보가 있어야만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말이죠. 오다는 도플라밍고를 통해서 마리조아 지하에 존재하는 국보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31년 전 벨살의 도플라밍고는 다시 천룡인이 되기 위해 아버지 돈키호테 호밍의 목을 자르고 마리조아에 갔지만 도로 쫓겨났고, 이 과정에서 우연히 국보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마리조아의 국보라고 하지만 모든 천룡인에게 잘 알려진 존재는 아닌 듯한데요. 도플라밍고가 국보의 존재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목숨을 위협받은 것을 보면 정보가 외부로 새는 것을 극도로 방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국보의 존재가 천룡인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면 돈키호테 호밍은 천룡인 지위를 내려놓고 하계로 내려간 그날부로 천룡인들에 의해 목숨이 노려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국보의 정체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닥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이 국보만 있다면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검은 수염은 바보가 아니죠. 검은 수염 역시 세턴성의 모습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성지 마리조아 지하에 있는 국보에 접근하기 위함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종합하자면 결국 마리조아 지하에 숨겨져 있는 국보에 접근하는 것이 검은 수염의 목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턴성의 모습이면 임펠다운의 모든 지역이 하이패스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플라밍고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도플라밍고 입장에서도 평생 임펠다운에서 썩기보다는 검은 수염을 따라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노피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플라밍고 입장에서도 검은 수염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피스 1126화 내용 중 아직도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샹크스가 바르톨로메오를 죽였다와 아니다의 의견 대립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다는 바르톨로메오의 해적단 괴멸이 아니라 격침이라 표현한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저는 샹크스가 기본적인 체면 7회만을 하기 위해서 야소백에 사인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르톨로메오를 그냥 풀어주게 된다면 게나소나 샹크스 무시하고 약탈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 상황의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위협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샹크스의 견문색 수준이면 이미 야소비 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샹크스가 야소배 행동을 말리지 않은 것도 야소비 괴멸시킬 만큼의 진지함이 없었던 것을 견문색으로 분명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소배 공격의 파괴력이 배를 폭파시켰지만 그래도 바르톨로메오의 능력이면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바르톨로메오의 베리어의 방어력은 말 그대로 무적의 경도를 자랑하고, 맞기만 하면 바다의 황제 사왕조차 엘리자벨로이세의 킹펀치를 맞아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도플라밍고의 세 장에 닿아도 잘려나가지 않고 그저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바르톨로메오 이전의 베리어 인간 쿠로즈미 세미마루는 이 능력으로 코즈키 오뎅의 참격을 가뿐히 막았는데 말 그대로 베리어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소배 공격이 코즈키 오뎅의 공격보다 약하면 약했지 강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리조아의 국보에 대해서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이라는 단서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플루톤입니다. 여러분, 플루톤은 섬 하나를 직접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백의 100년에서 행해진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플루톤은 배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해도 플루톤은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플루톤을 사용하면 올블루를 만들 수 있고, 플루토늄이란 원소 이름의 어원 자체가 플루톤이므로 오다가 역발상으로 플루토늄에서 다시 플루톤이란 이름을 지은 것이라는 설에 대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플루톤을 손에 넣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두 번째 플루톤을 만들라는 설계도는 상호학증 파괴 개념 그 자체가 됩니다. 베가펑크는 고대에는 현 시대를 초월하는 과학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고, 그것이 몰락의 원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이보이는 이 과학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섬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최초의 해적이 되어 바다로 나간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고대 병기 플루톤을 이용하여 세계정부 패권과 독재의 상징인 레드라인의 벽을 부시고 올블루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요? 레드라인 자체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지형이고, 말이 대륙이지 대부분의 면적이 경사가 존재하지 않는 수직 절벽이라서 육로를 통해 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레드라인과 위대한 항로가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바다는 네 개의 해역으로 나뉜게 됩니다. 즉 이것만 없어지면 모두가 교류할 수 있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조이보이는 이것을 사용하여 모두가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인족들에게 사과의 포네그리프를 보낸 것이 아닐까요? 만약 조이보이가 플루톤을 사용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플루톤은 배이고 섬을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섬을 날려버리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조이보이는 공백 200년의 20왕국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플루톤을 사용하여 다른 섬에 피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어인족들에게 사죄의 포네그리프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넵튠왕 이야기에 의하면 어인섬과 맺은 어떤 약속을 깬 것에 대해 인어공주에게 보내는 사죄문으로 포네그리프를 보낸 장본인 역시 조이보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전해지지 않으나 언젠가 반드시 조이보이를 대신해 약속을 지키러 올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용궁 왕국 왕가에 내려오고 있으며, 거선 노아가 사명을 부여받는 그날까지 노아를 지켜보는 것이 어인섬 왕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의무입니다.
여기에서 거선 노아와 플루톤에 대해서 저는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조이보이부터 해수면 상승, 그리고 섬 하나쯤은 가볍게 날려버릴 만한 힘까지 조건들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인데요.